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오늘 주제는 북한 그리고 담배입니다. 자, 박 팀은 북한 담배 이야기하면 역시 김정은 위원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빼놓을 수가 없죠. 보통 이제 TV에서 최고 지도자가 담배 피우는 모습은 잘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북한 방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 피우는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달 7일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장면인데요. 김 위원장 자리에 뭐가 보이시죠? 네, 서류도 있고 커피잔도 있는데 역시 담배하고 성냥 그리고 재떨이가 눈에 띄네요. 다른 자리에는 없는데 딱 김 위원장 자리에만 그게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담배하고 성냥 위치가 계속 바뀌는데 아마도 그 사이에 담배를 좀 피운 것 같죠. 네. 자, 또 생각나는 게 김 위원장 신변 이상설이 나돌았을 때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이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랬죠. 네. 그때도 담배를 들고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김 위원장은 학교를 찾아가서 교실에서 담배를 피기도 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장이나 병원을 찾아가서도 담배 피는 모습이 공개될 정도로 자유롭게 또 상당히 자주 담배를 핍니다. 2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기차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촬영돼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플랫폼에서 성냥으로 담뱃불을 붙입니다. 바로 이때 나타난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 그의 손에는 큼지막한 재떨이가 들려있고 네, 그런데 특이한 게 김 위원장은 담배 불을 붙일 때 라이터가 아니라 성냥을 쓰는 것 같아요. 무슨 그렇죠. 이유가 있나요? 해석이 분분한데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탈북자 태영호 씨 의견은 라이터가 폐 건강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라이터 대신 성냥을 쓸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할아버지 김일성을 따라하는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거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이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김일성 역시 담배를 즐겼는데 라이터 대신 성냥을 즐겨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에 따라서 건강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담배를 피우느냐도 화제가 되고는 하는데 예전에는 727 담배를 폈는데 최근엔 좀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원래는 727 담배를 즐겨 폈는데 727 담배라는 게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북한은 전승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따온 담배 이름이 727 담배입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제품은 니코틴 0.8mg에 타르 8mg 또는 니코틴 0.7mg에 타르 10mg 등 성분이 다른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니코틴 0.1mg에 타르 1mg 뭐 요럴 텐데 좀 독하면 3mg. 이 담배는 상당히 독한 담배네요. 굉장히 독한 담배죠. 2018년부터는 건설이라는 맨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니코틴 1mg에 타르 10mg 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담배도 종류에 따라서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독한 담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부터는 담배가 또 바뀌는데 소나무라는 담배를 피우는 걸 수정이 되는데요. 성분은 아직 확인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확대를 해도 소나무라는 글씨만 보이고 숫자가 보이지가 않네요. 저기 조금만 뒤집으면 숫자가 보일 것 같은데 네, 확대를 하면 좀 깨지고 이게 그냥 안타깝네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에서도 금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담배를 끊으면서 이제 금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김 위원장은 당시에 21세기 3대 바보 얘기하면서 컴맹, 음치, 흡연자를 지적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흡연자와 음치 그리고 컴맹까지 21세기 3대 바보로 꼽았군요. 네, 흔히 은둔의 나라로 묘사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 같은 말을 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3대 바보에 들어가네요. 컴퓨터도 잘 못하는 데다가 네, 담배. 예.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2009년에 보면 북한 매체에 다시 김정일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가 됩니다. 담배를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금연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지 않나요? 네, 2018년 4월에 당시에 대북 특사로 갔던 정의용 실장이 김 위원장한테 담배를 끊어보라고 금연 권유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간 북한 측 동석자들 표정이 얼어붙었는데 부인 이설주가 늘 담배를 끊으라 부탁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좋아했고 이 얘기를 듣고 김 위원장도 웃으면서 분위기가 누그러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이 담배도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러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시던데 자, 흡연자 주변 분들 특히 부인이나 여성분들은 남북한 모두 반응이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요만한 담배
요거 하나 제때 못 끊는단 말입니까? 아주머니들이 말하는 거를 남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담배와 관련해서 투쟁을 벌려서 이 남자들 담배 안 피우게끔 좀 된 바람을 일으켜야지만이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부족하습니다.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문호 이머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니코틴에 대한 충성을 끊으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네, 북한 여성들 이야기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 같긴 하지만 금연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 방송에서는 계속 금연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금연 관련 상품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세계적으로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제품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니코틴 반창고를 개발해서 내놓았습니다. 니코틴 반창고라는 게 우리가 흔히 패치라고 말하는 그거죠? 맞습니다. 이 제품을 써서 금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2강 내지 3강씩 피웠습니다. 니코틴 반창고 이거 2통 쓰고 완전히 끊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금연 영양알, 니코틴 껌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금연 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지금 여기 구면연구 보급소에서는 구면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와 상담, 그리고 치료와 방조 등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담배 통제법도 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각 기관의 공공장소를 이제 흡연 금지를 법으로 정하고 각 기관마다 흡연 장소를 따로 정하고 열차나 버스에서도 금연이 의무화되고 북한도 이제 더 이상 흡연자의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이름의 담배 생산을 금지하고 외국산 담배 수입도 제한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나 남한이나 흡연자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의 북한 학대경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